안녕하세요. 책스승TV의 서기입니다. 이곳은 책을 통해 알게 된 방대한 지식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자유인으로 함께 성장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위한 시간 행복 카페입니다. 지은이는 NK국타이며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철학과 삶의 신비에 관해 폭넓게 공부했으며 그 결과 그가 이른 결론을 다양한 제목의 책으로 요약해 출간했습니다. 저서로는 마음을 통제하고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영원히 자유롭게 사는 방법,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 화를 극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예, 이 책은 총 7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상처받지 않는 법, 두 번째, 나도 모르는 내 마음, 세 번째, 거리두기, 네 번째, 행복으로 가는 강한 마음, 다섯 번째, 마음 가는 대로 살기, 여섯 번째, 행복 생활을 위한 마음가짐, 일곱 번째, 행복을 부르는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동의나 찬성만 받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론 거절을 당하거나 반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반대에 부딪히면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열등하다고 느끼고 우울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매우 그릇된 가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을 거절하는 사람은 항상 옳고 당신은 항상 그러다는 매우 잘못된 가정이죠. 당신의 제안을 거절하는 사람은 당신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당신에 대한 편견을 가졌거나 질투를 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의 평가가 무조건 옳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 의견이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때마다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와 관계된 일에 제시하는 의견은 내 일보다 그 사람의 취향과 마음 상태와 관련된 것이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판단에 흥분하지 말고 일단 모든 생각과 감정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흥분이 가라앉고 마음이 진정되면 그 의견에 따라 스스로를 평가해 봅니다. 만일 그 사람 말대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고 그 사람의 평가에 아무런 무게가 없다면 무시하세요. 끊임없는 생각으로 그것에 점점 더 많은 무게를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2. 거절하는 용기. 평소 자신감 있고 솔직한 태도를 취하고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결코 주저하지 마세요. 거절하는 데에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지만 때론 그 약간의 용기가 일생 동안 겪어야 하는 불쾌함에서 우리를 구합니다. 거절할 때에는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상대에게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화를 내거나 불쾌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기뻐하거나 불쾌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 그 사람 자신의 마음 상태에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 있다면 그는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과는 관계없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관점에서 옳은지, 그른지 등등 우리 자신에게
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옳다면 격렬한 반대 속에도 바위와 같이 굳건히 서 있는 독립적인 개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어떤 불의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는 용기를 가지세요. 만일 탁월하고 독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군중과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3. 언짢은 대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일종의 힘겨루기처럼 바뀌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대화가 힘겨루기처럼 바뀌면 사람들은 서로 유용한 지식을 교환하기보다는 자신이 상대보다 낫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데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대화의 진정한 목적은 잊어버리고 잘못된 마음을 만족시키는 데 더 관심을 두게 되지요. 모든 대화는 유용한 지식을 교환하거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대화가 언짢음으로 끝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조심했는데도 대화가 분노로 나아간다면 일단 그 단계에서 대화를 멈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의 주장이 아무리 논리적인 것이라 해도 대화를 계속하지 말고 멈춰야 합니다. 만일 대화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일 뿐이라고 느낀다면 참여하지 마세요.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그곳을 떠나세요. 또 만일 누군가와 대화하는데 뜻이 맞지 않는다면 가능한 그와 대화하는 것을 피하세요. 긴장과 분노와 언짢음으로 대화를 끝내는 것은 우리에게나 상대에게나 좋을 게 없습니다. 4. 자신을 해치는 봉사. 우리는 봉사에는 당연히 희생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을 해치고 희생하는 사람을 보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진정한 봉사는 그런 무분별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사회 복리를 위한 봉사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만일 자신을 파괴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적절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병에 감염된 환자에게 봉사하면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봉사에는 일정한 불편함과 불쾌감이 따르고 그것을 참고 이겨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적절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이기심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심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롭게 하거나 해치지 않으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발전과 편안을 위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아주 드물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인류와 사회보다 큰 이익을 위할 때와 더 큰 대의나 목적에 기여할 때 뿐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항상 부분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작은 물건이나 작은 애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5. 환경과 스트레스. 우리는 이래저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삶이란 없지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의 책임이 외부적인 요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자신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인간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주변 사람들이 우리 의도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스트레스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자신의 반응을 통제할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외부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외부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외부 환경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할 뿐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의 부정적인 태도들에 의해 외부 환경이라는 연료에 불을 붙일 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의 1차적인 원인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들은 2차적인 원인으로만 작용하지요. 마음의 뒷받침 없이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도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6. 마음의 동요. 갑작스런 문제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나 안전부절 못할 때 즉각 반응하거나 바로 화를 내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마음의 동요가 가라앉을 때까지 무슨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의 동요를 일으킨 사람이나 상황은 일시적으로라도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급적이면 그 자리를 피해 얼마 동안 홀로 조용히 있으세요. 그리고 마음이 느긋하고 침착해지면 모든 장점과 득실을 차분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문제점에 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난 상태에서는 추리하고 판단한 능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결백을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일단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받을 때에만 명쾌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결백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정중하고 공손한 목소리를 유지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